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에서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도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 만큼 유치를 확정하기에는 지금이 최적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 유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 해사법원 설치가 윤석열 당선인 공약으로 최근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해사법원이 뭐길래 각 지역에서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이 해사법원 어떤 곳인가요? 예, 해사법원은 해운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인데요. 이 해운 관련 사건들이 주로 이제 그 국제 간의 소송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국제적인 소송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최근 들어와서는 그 선박 건조와 관련된 조선 분쟁이라든지 또 선박 매매와 관련된 분쟁, 또 해양 환경 분쟁 또는 수상 레포츠 분쟁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해운 관련 사건을 다루는 법원인데 주로 국제 분쟁을 다룬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예. 부산의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2011년 부산 변호사회가 해사법원 부산 유치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예, 그 해사법원과 관련해서는 산업적인 수요가 좀 동반이 되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계에서 한 6번째 수출 국가고 네. 또 수입 물량으로도 세계 9위 정도 되는 무역 대국입니다. 무역 대국이라는 것은 결국 해상 운송을 통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제 문제는 해상 운송이나 선박 건조 뭐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 뭐 1위에서 한 6위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주로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하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이제 계약서를 이렇게 검토하는 단계 같은 것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생산은 우리나라에서 한다면은 네. 이러한 계약이라든지 금융 거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런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로 유출되는 이제 자금도 상당히 많고 또 산업을 고도화시키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이제 그 고급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부족한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제도적 인프라라고 할까요? 이런 것으로 이제 해사법원이 필요하고요. 뭐 이것이 된다면은 또 이와 동반되는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산업이 굉장히 고도화되는, 고급화되는 이런 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해외로 유출되는 자본을 막고 또 국제 소송에서 불리해지지 않으려면은 예. 해사법원 설립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몇 년간 국회에서 몇 차례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그때마다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도 있는데요. 해사법원 설립을 위해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 또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4개가 발의가 됐고요. 지금 21대 국회에도 4개가 발의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은 뭐 물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또 공약으로 채택을 했는데 네. 공약을 채택하더라도 행정부에서 추진을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이제 법원 소관 사법부의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원에서 제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부가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직접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그동안의 논의에서 문제점은 그 대부분 이제 그 제도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이제 뭐 20대 국회에서 4개 법안이 21대에서 4개가 나가 있었는데 고등법원급 법원에서 1심 사건과 2심 사건을 모두 이렇게 수행하도록 제안이 됐는데 이러한 사법제도가 우리나라에 현재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 수요가 너무 넘쳐가지고 이것을 꼭 하겠다 하면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산업적인 수요는 높은데 재판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제도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이제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적인 갈등 문제인데 해사법원을 하면 이제 상당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천이라든지 네. 또 서울까지도 뛰어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법원을 3개, 4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면은 뭐 그렇게 또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 정도 수요는 발생되지 않는데 지역 간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하나도 설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해사법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 3대 도시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부산과 인천이 오래전부터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서울도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해사법원 설립지가 부산이어야 하는 이유 있을까요? 이게 법원이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사건 수요가 너무 많다고 하면은 이제 대법원에서 먼저 제의를 했겠죠. 그럼 네. 굉장히 쉽게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우리 이제 해운 산업이 세계 한 뭐 6위 정도 규모가 되고요. 또 해상 물동량이 우리나라가 국가별로 봤을 때는 한 뭐 세계 3번째 정도 되는 거고 또 한국과 중국의 상하이, 싱가포르로 있는 노선에서 전 세계 물동량의 한 5, 60%가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해운의 중심이다. 그 다음에 조선 생산량에 있어서는 부산과 울산, 거제를 잇는 이 벨트가 전 세계 선박 공급량의 50% 이상을 공급하고 있고요. 네. 또 중국과 한국, 일본을 합하면은 전 세계 선박 공급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역적인 생산의 중심지에 회사 법원을 가져와서 거래 중심지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러한 계획에서 보면은 뭐 국내에서 여러 가지 여건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생산의 세계적인 중심지는 역시 그 부산이다. 국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뭐 부산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또 회사 법원을 만들면서 내륙 지방 또 수도라고 해서 무조건 서울로 갈 수는 없거든요. 없고 결국은 이제 발전시켜 나갈 때 국제적인 브랜드화 시켜 나간다고 봤을 때는 세계적인 해양 도시에 이제 설립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부산이 가장 최적지고 네. 또 확장해 나간다면 뭐 인천이라든 다른 해양 도시로는 갈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출범을 시키고 국제적인 브랜드화를 시키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건이 기본적으로 가장 잘 갖추어져 있고 효과가 가장 빨리 많이 날 수 있는 지역에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부산이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네, 부산시는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다른 지역보다 한 발 더 먼저 준비해 나선 만큼 해사법원 부산 설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부산에 해사법원이 생긴다면은 예상되는 지역 경제 그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 작업을 이제 제가 책임을 지고 했는데요. 네. 역시 이제 그 기반이 되는 그 해운업이라든지 또 조선업의 그 기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법원을 설립했다고 해서 뭐 법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직접 발생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법원이 설립되면은 지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을 통해서 이제 그 비용이 발생될 것이고 그보다 여기서는 더 큰 것은 뭐냐면 이런 계약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이 됨으로 인해서 해운 산업이나 조선업에서 이제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이 좀 발달할 수 있는데 우리 해운 거래나 선박 건조나 매매 거래는 거의 국제적으로 봤을 때 브로커 산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은 양 당사자의 브로커가 각각에 붙어서 계약을 협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계약이 성사되려고 하면은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이것도 파이낸싱 브로커에 의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 차입을 하게 되거든요. 이 전 과정에 걸쳐서 또 초기 단계부터 로펌들이 들어가서 법률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계약을 검토하고 하는데 대개 이제 이런 과정에서 각 당사자별로 붙는 브로커 피가 전체 거래액의 한 1.5% 정도가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법률 서비스 비용은 일정하지는 않지만은 브로커 비용의 한 10% 정도를 우리가 추산을 할 수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련되는 브로커 피를 가지고 뭐 전체 이제 물동량의 이제 거래량의 50%, 60% 이렇게 계산을 해갔을 때 최소 한 5,500억 정도에서 한 1조 1,000억 정도 그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되거든요. 이러한 효과가 발생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상방 당사자에 대한 브로커까지도 우리나라에 있는 브로커들이 거래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2배 이상 이제 효과가 발생될 것이고요. 또 영국의 예를 들어보면은 영국의 해양 산업에서 총 매출액의 한 14% 정도가 해운 서비스로 인한 그 수입이 발생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입이 한 20조 정도 발생이 되는데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을 합했을 때 해양 생산 매출액이 영국 전체 해양 생산 매출액의 약 한 85% 정도가 돼요. 뭐 그렇게 계산하면은 해운 서비스 전체로 이렇게 확대했을 때 현재 매출로만 봐서도 한 14조 이상의 효과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잘 만들어져서 브로커 산업이 활성화되어 간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현재 매출로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성화된다면 이 규모는 커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해운이나 조선에서 직접 생산 쪽으로는 세계적인 강국이지만은 네. 이러한 이제 그 거래와 관련된 계약과 관련된 있는 산업은 거의 영국 런던이 중심이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이 좀 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장을 생산 중심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데 못 가져오고 있거든요. 이걸 가져오게 되면은 결국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제 그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또 외화 유출을 막아줄 수 있는 아주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해운 산업이나 조선 산업을 굉장히 고도화된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화 유출을 막고 또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해사법원처럼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 없어서 해사 사건이 일어나면 국내 선사는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해사법원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해사법원이 가장 먼저 생긴 거는 영국이거든요. 네. 근데 영국의 경우에는 1700년대 이미 해사법원이 생겼고 이를 통해서 수많은 이제 판결례가 나오면서 법리가 이미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영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법원이 굉장히 이제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민사 사건을 다루는 법원 자체가 런던에 한계가 있는데요. 이 런던 이제 그 고등법원이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법원급인데 이 법은 이제 민사부에서 해사 사건을 다루는 것으로 지금은 되어 있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법리가 완전히 그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 없이 해결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바탕하에 이제 회사 중재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붙게 되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영국법을 이렇게 옮겨갔는데 회사 사건을 따로 다루기 위해서 지방 주 법원이 아닌 연방 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 전문 법원이 설립된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은 이제 중국인데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후발 주자이면서 세계 무역을 지금 주도하는 G2에 속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중국도 우리보다 좀 한 발 앞서서 회사 법원을 설립해서 이제 이러한 그 고급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최근 11개 그 해양 도시에 회사 법원을 설립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선주 회사가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좀 불편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재판 출석하기도 어렵고 또 법률 수요나 시간, 비용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이 적절하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있는 사건, 현재 이제 국내에서 벌어지는 사건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관점이고요. 이것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는데 우선 이제 그 현상만 놓고 보더라도 회사 사건은 거의 100% 그 변호사라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소송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을 해서 재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전자소송 제도가 발달해 있고 복대리 제도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에서 이제 그런 불편은 거의 발생되지 않고요. 서울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현재 회사 사건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대형 로펌들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서울로 유치하기 위한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서 21대 국회에서도 아까 4번 정도 발의됐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4건의 법률 중 부산 설치와 관련된 법안은 단 한 건으로 추진 동력이 약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부산시 및 정치권의 대응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그 법안을 이제 제안했는 것이 뭐 국회의원 이제 숫자와 관련되는데 그 몇 개가 나왔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로는 이제 이 채택을 하게 되면은 그 국회 법사위에서 이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단일 법안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나가 있는 이제 4개 법안은
지역만 빼고는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현재 제안되어 있는 법안이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전혀 없는 사법제도를 가져가 있고 이것이 이제 그 사건 수를 충분히 확보하기에도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전문성 확보에서도.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부산에서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그 법안을 발의하도록 이제 국회를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결국 이제 현재 있는 우리 사법제도에 기반해서 지방법원급의 해사법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역도 기본 원칙은 해양도시에 설립하는 것으로 하겠다. 해양도시 설립을 하는데 그 중에서 여건이 가장 그 충족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자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기 때문에 해양도시면서 뭐 부산이 스타트를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 해양 산업이 발달하는 정도에 따라서 뭐 인천이나 타 지역으로도 이렇게 설립 지역을 좀 늘려갈 수 있는 이런 탄력적인 방안을 이제 그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다시 발의가 되고 논의가 잘 된다면은 뭐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은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부산이 동북아 해양 수도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산이 동북아 해양 수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현재 그 해상 물동량이나 선박 건조라든지 모든 게 한국과 중국 중심 또 일본이 여기에 이제 좀 들어가 있고요. 물동량은 이제 싱가포르까지 포함된 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거래와 관련된 고급의 그 어떤 거래는 전부 런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현장으로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 부산이라든지 또 뭐 상하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이제 조금 더 그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부산의 입장에서는 이런 산업을 좀 활성화시킴으로써 뭐 현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매논이라는 데서 세계 해양 도시 평가를 하는데요. 2년 단위로 나오는데 금년에 부산이 한 세계 13위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과학 분야라든지 해운 분야에서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순위가 좀 높게 나오는데 법률 서비스라든지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는 순위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생산을 하고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고르게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법률 서비스 시장이나 그 브로커 시장이라든지 금융 서비스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서 해운 전 분야에 대해서 해양 산업 전 분야에 대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면은 뭐 세계 5위 안에 이제 해양 도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된다면은 세계 해양의 중심 도시 역할도 하지만은 또 우리나라가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이 조금 치중되어 있는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대쪽에 있는 부산에서 하나의 그 국가 경제 발전의 축을 형성하면서 인구도 유입이 되고 또 산업도 발전시키면은 국가가 이제 고루 발전하는데 하나의 그 메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국내에서만 경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우리는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어떤 브랜드화가 되면서 산업이 유치가 될 수 있고 인구가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부산은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사법원 자체는 뭐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겠지만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제도를 활용하는 이제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 해운 산업을 중심으로 또 해양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부산의 이제 그 규모가 이제 커진다고 봐야죠. 그럼 자꾸 넓어지면은 이게 뭐 호남 지역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 벨트가 될 것이고 이게 결국은 수도권 중심과 남부 중심으로 해서 축이 되면서 국가가 이제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는 축 이러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동아시아의 발전을 위해서도 하나의 그 중심적인 축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해사법원을 통해 부산에서도 한 중심축이 형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사법원과 관련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시는 물론이고 시민사회, 학계, 관련 업계가 한마음으로 해사법원 유치에 총력전을 펼칠 텐데요. 국가 균형 발전과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부산의 해사법원 설립이 성사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